자, 해봅시다. 오늘은 행렬만 할 겁니다. 행렬만. 금요일에 무리함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수 2 진도가 마무리되고. 교재 준비 되셨나요? 대수 개념 하시는 친구들은 개념 원리랑 RPM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수 책은 학원 책으로 나갈 거고요. 대수 책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윤이는 그냥 오면 돼요. 너 학원 책으로 나갈 거고. 콩국수 지윤이 1인분 했지? 봅시다. 행렬해 봅시다. 56페이지입니다. 행렬 매트릭스 행렬의 정의입니다. 행렬은 원래는 여기다 이제 m 곱하기 n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이게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행열이라는 건 가로와 세로의 적당한 성분이죠. 이름이 아이들을 써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행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생활에 사용이 되는 게 옛날에는 막 교과서에 있었거든. 어떤 항공 노선이나 이런 것들 막 몇 가지 노선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행렬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을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학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면은 행렬의 쓰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이죠. 얘를 제1행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제1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얘가 아니야. 얘가 제2행이죠. 얘가 제2행이고요. 얘가 제1열. 얘가 제2열. 얘가 제3열.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지금 행의 개수는 2개고 열의 개수가 3개다. 그럼 이걸 우리가 2x3 행렬이다 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괜찮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분이다 라고 부릅니다. 성분이다. 자, 그 다음에 행렬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행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영행열이 있습니다. 영행열은 이제 O라고 씁니다. 숫자에서 0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행열이라는 것은 모든 성분이 0입니다. 모든 성분이 0인 행열이어서 영행열과 어떤 행열을 덧셈을 했을 때는 걔는 숫자 0처럼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곱하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행열의 영행열을 곱하여라 그러면 결과값은 무조건 영행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행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행열은 곱셈에서 1과 같은 존재입니다. 단위행열은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은 모두 1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0인 아이들. 그리고 얘는 항상 정사각 행열이어야 됩니다. 2x2, 3x3, 4x4 얘네들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늘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행열은 항상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정사각 행열이면서 대각 성분은 모두 1이고요.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0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얘를 거듭 제곱을 아무리 해봐야 뭐 단위행열이다 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할 거지만 행열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지만 단위행열이 포함된 곱셈에서는 곱셈 공식, 교환 법칙이 아니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단위행열이 들어간 식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써주시면 좋은데요. 57페이지에 손가락 네 번째인가? 세 번째 그 영행열 보이죠? 그 옆에다가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그 옆에다가 하나를 써두시는데 뭘 써두시냐면 이 표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영인자라는 표현은 사라졌어요. 이거는 뭐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A와 B를 곱한 게 영행열이야. 그런데 A, B가 모두 영행열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A를 B의 영인자 또는 B를 A의 영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행열이 아닌 것들끼리도 곱했을 때 영행열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숫자의 계산이랑은 조금 다르죠. 숫자의 계산에서는 우리가 실수 체계 내에서는 수와 수를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되어야 되지만 행열에서는 두 행열을 곱했을 때 영행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행열이 아닌 것들끼리 곱했을 때도. 알았죠? 지금 썼어? 아, 써야 돼. 이거 써두라니까. 57페이지에 영행열 옆에다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안 써도 되는데. 행렬의 연산. 덧셈과 뺄셈을 우리가 같이 정의를 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네. A 플러스의 B는 각각에 해당하는 성분들끼리 덧셈을 해주시면 되죠.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도 각각에 해당하는 성분들끼리 뺄셈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야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실수배. 행열 A가 A의 1, A의 1, 2, A의 2, 1, A의 2, 2일 때 K 곱하기 A라는 거는 얘네들의 모든 성분의 K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죠? 다음 행렬의 곱셈. A, B, C라고 할까? XYZ. A, B, C, D X, Y, G, W 이렇게 하신 다음에 A, B 곱하는 거는 1행과 1열을 곱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앞에 나오는 것들끼리 앞에 나오는 것, 뒤에 나오는 것들끼리 1행과 1열을 곱해서 1행 1열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1행과 2열을 곱한 다음에 1행 2열에다가 쓰면 됩니다. 2행과 1열을 곱해서 2행 1열에 쓰고요. 2행과 2열을 곱해서 2행 2열에 쓰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날려나? 5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59페이지에 거기 색깔처럼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에서 m 곱하기 n 행렬 곱하기 n 곱하기 l 행렬은 m 곱하기 l 행렬이다 라는 거에다가 형광펜을 칠해주거나 박스를 쳐두거나 하셔야 됩니다.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A의 행의 개수와 B의 열의 개수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x3랑 3x3를 곱하면 2x3가 되고요. 1x2랑 2x3를 곱하면 1x3가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듣나요? 지우 알아듣고 있으십니까? 알아듣니? 행렬 A가 2x3야. 행렬 B가 3x1이야. 그럼 이건 곱셈을 할 수 있다고요. 얘의 열의 개수와 얘의 행의 개수가 같으면 곱셈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값은 얘랑 얘를 곱한 걸로 만들어진다고. 2x1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 2행 3열이랑 3행 1열의 행렬을 곱셈을 했을 때는 2행 1열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곱셈 중 곱셈이 되는 걸 찾아라 또는 곱셈의 결과값 중 옳은 걸 찾아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요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예제로 행렬의 곱의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아까 박스 친 거 밑에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1x2랑 2x1이랑 곱하면 1x1이 된다. 1x2랑 2x2랑 곱하면 1x2가 된다. 등등의 표현들. 잘 따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거듭제곱. 뒤에 보시면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이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고요. 실수배에 관련된 이야기들, 영행열이랑 곱하는 이야기들. 그 밑에 TB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눈으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있는 페이지들 60페이지랑 6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교양 삼아 한 번씩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반드시 막 다 외워야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셔서 63페이지 한번 봅시다. 63페이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어요. 케일이라는 사람이랑 해밀턴이랑 사람이 만든 정리인데 공식인데 이건 교육 과정에 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추천을 하고 이게 쓸 수 없는 함정을 파는 문제들은 1학년 과정에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올해 봤을 때.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되게 쉬운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행렬이. 참거지 문제들은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내신 대비 때.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은 크게 많이 이제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그냥 얘를 사용을 해서도 다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면 2x2 행렬에서 이것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식을 나타낼 때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그제플 51번 1A, 2B 이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그때 A와 B의 값의 덧셈. 자,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을 한다면 잘 봐봐. 여기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오른쪽 대각선분 1행 1열과 2행 2열의 원소를 덧셈을 합니다. 그 다음 A를 쓰고요.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를 합니다. 거기다 단위행열을 곱한 게 영행열이다. 그 다음 얘랑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돼요.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2가 돼야 되고 B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럼 이제 A, B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3이면 A의 값은 0이 됩니다. 이거를
제곱을 하고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복소수 계산할 때 나왔던 것처럼 행렬에 1을 주고요.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에 뭐 200제곱까지 덧셈을 해야 돼.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런 관계식을 하나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주기성으로 같은 값들이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훨씬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지윤이 재밌지? 틀려요. 졸려. 다행이네. 끝. 네? 진짜로요? 네.